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을 앞대는 말이야. 개항 140년을 맞이한 300만 시민의 도시 인천입니다. 사실상 인천은 부산에 이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인천인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들이 궁금하지 않은가요? 인천이라는 도시의 개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쟁이 있었고요. 또 그 피난살이가 있었습니다. 또 산업화의 물결이 있었고요. 민주화의 운동까지도 인천에 존재했습니다. 인천의 표정과 역사를 만든 인천인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깐 비켜서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시절의 순간들을 생생한 육성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인천 라떼는 말이야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출연해 주신 분은 전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던 조택상 씨입니다. 이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현재는 인천 중구, 옹진, 강화 여기 지역구일 텐데요. 여기 그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직함을 갖고 계시고요. 이분은 1959년 충남 태안 출생입니다. 인천에 충청도 분들 많이 사시는데 서산, 당진, 태안 이분들 많죠. 어릴 적에 인천으로 이사 와서 인천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제 군 제대 후에 1983년도 인천 제철에 취직을 했고요. 노동자로 취직했던 거죠. 당시 용광로에 폐철을 투입하는 크레인 기사였답니다. 92년도에 노조위원장에 출마해서 당선됐다가 또 석연찮은 일로 노조위원장 잘 안 됐죠.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동자 출신이 벼슬길에 올라섰어요. 인천 동구청장도 지냈고요. 또 인천광역시의 부시장을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요새 뭐 60대가 옛날 같으면 적지 않은 나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저희가 경인방송이 조택상 위원장 모시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분 얘기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조택상 위원장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린 그 개인 소개 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평상시의 모습하고 다르게 마이크에서 하면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낯설어갖고. 아직도 이 촌티를 좀 못 벗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59년도에 태안서 갔으면 우리 인천 분들이 태안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아주 그 익숙한 동네긴 한데 태안은 어디세요? 태안에서 그러니까 해안도시라 복잡하잖아요. 저 끄트머리 원북면이라고 있습니다. 원북면. 예,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원북면, 이북면 이런 데였죠? 예, 그렇죠. 이북면. 예.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원면이 됐죠. 예. 거기가 옛날에 안상수 시장 고향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북면이. 네. 예. 그 원북, 이원 이 동네가 굉장히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 같아요. 글쎄요. 뭐 안상수 시장님 나온 거 보면 그분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여러 분 내신 것 같아요. 그 동네가. 거기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은 조한천 씨 있을 거예요. 예, 조한천 의원. 옛날에 그 장기욱 씨도 아마 거기 출신이실 텐데. 예, 혹시 그분도 예, 서산 출신이죠. 그분. 서산인가요? 예. 아무튼 그 무슨 뭐 직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동네 아주 복지 같아요. 그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언제까지 그 태안에서 사셨어요? 제가 17살. 그러니까 뭐 지금도 다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마음의 고향인데요. 그 당시에 몸이 이사 온 거는 17살 때 왔습니다. 그랬다 인천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나요? 예. 태안서 인천으로 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정도는 많이 있어도 고등학교 때 오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인천에 와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닌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녀가면서 직장을 야간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랬습니까? 선인고등학교 그러니까 9반까지 있는데요. 네. 8반까지는 주간이었고 9반만 야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야간을 다니고. 그러면은 낮에는 일을 했습니까 그때도? 예, 낮에 뭐 여기저기 전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천항에서도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항에서 이렇게 조과장이라고 하죠. 차 닦는 사람. 네.
이 과장으로 조과장으로 그래서 차를 닦는 사람을 조과장이라고 예, 그러네요. 예. 어떤 차를 조수들한테 닦았다는 조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럭들 예, 그렇죠. 그 조수석에 있는 예. 그 보통 어린 아이들 예. 그 트럭 조수를 하셨구만 예. 한마디로. 예. 그걸 조과장이라고 표현했다. 조과장. 예. 그런데 그거 좀 하다가 지금 아실라는지 모르겠지만 쌍용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저기 중안에 네. 거기가 진흥요업자리입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릇 만들고 뭐 이런데 그 진흥요업에 다니면서 이제 또 그 학교 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고등학교를 자기가 벌어서 다녀야 될 수준이었던 모양이군요. 특별히 뭐 나올 수 있는 돈은 없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힘들어갖고. 이게 뭔가 그게 자연스러웠던 상황이었던가 보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내 다른 삶이죠. 또래 그 사람들은 다들 집에서 학교 학비돼 가지고 다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뭐 보편적으로 주변 내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몇 남매가 집에 있었어요? 6남매 중에 내가 5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6남매 2남 4녀. 네. 2남 4녀 중에 내가 5번째. 그러면 태안에서는 농사를 지었나요? 예. 인천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어요? 인천에는 이제 인천에 예전에 와서 고등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좀 이제 떨어지고 인천에서는 뭐 재수를 한다고 하죠 옛날에. 네. 재수는 할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네. 그냥 농사를 거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농사일인데 나이도 그 당시에 농사 거들 정도로 아주 성숙하지 못하니까 네. 어떻게 보냈는지 뭐 이렇게 농사일도 거들고 뭐 네. 일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뭐 탈곡하고 하는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네. 도움을 좀 주고 어떻게 했었죠.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골 무지랭이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것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네. 참 제 스스로도 뭐 놀라울 때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때 삶에 대한 요즘에는 막 삶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네. 전혀 그런 생각을 한번 못 해봤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들어갔죠. 네.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들어갔다가 우리 집도 가세도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된 동기가 그래서 야간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인천에서 이제 야간을 다녀가면서 이제 공장을 이제 다닌 거죠. 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제가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 자체를 네네. 봐도요. 네. 그렇게 공부 취미도 없었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이라도 좀 한번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네. 공무원 학원을 다녔어요. 학교를 못 가고 학교는 이제 취업기를 아예 내놓고 공무원 학원 좀 다녔었죠. 그게 뭐 제 학벌 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구급 공무원으로 좀 하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네. 당장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네. 군대 가는 게 더 빠르겠다. 군대 갔다 오면 세상이 좀 바뀔까 어떻게 좀 좋아질까 싶어서 군대를 좀 먼저 가게 해달라고 네. 그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 영장을 내주던가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긴 하셨네요, 정말로. 구청장 꿈은 아니었었는데 네. 근데 할 거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라도 하면 이제 지금 현실에 공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것도 뭐 못 이뤘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른바 늘공은 못됐으나 어공은 된 거죠. 어공에 참 이렇게 꿈을 이루신 셈이 됐어요. 근데 첫 공무원 직장이 구청장이 됐군요. 예, 그런 거죠. 그런 셈이 됐잖아요. 구청장 된 게 2010년에. 그때 이제 인천시 어디 구청장을 하셨나요? 동구청장. 예. 선거로 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인천시 부시장이 되신 건 언제인가요? 2021년 2월 4일 날 취임했습니다. 2021년. 예. 그러니까 참 이 기막힌 인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충청남도 태안 출신의 시골 무지랭이가
공부를 잘하시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예.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의 노동자로 출발을 하셨었는데 예. 어느덧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자, 우리 저기 위원장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군대 갔다 와서 노동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노동자가 됐단 말이죠. 이제 먹고 살자고 한 짓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전혀 그런 꿈은 없었고 군대에 가니까 그 대한통운에서 이제 차 닦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과장. 예. 네. 그 조과장 했다라는 경험 때문에 공병을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크레인 운전병과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 크레인 운전병과를 했다. 예. 배웠군요 거기서. 그렇죠. 이제 네. 배웠는데 네. 행정병으로 발탁됐어요. 크레인 운전병이. 군대는 뭐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행정병이 됐는데 행정병이 되니까 사무실에서 매일 이제 그 중장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바람에 우리 그 공병대 사람 중에서는 제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매일 책 보니까. 네. 시험 보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우리 고참들 시험 이렇게 원서를 써가지고 한꺼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행정병에 가는데 저는 이제 쫄병이니까 서류를 못 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 데리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한 장 넣는 거죠. 그런데 고참들이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시험 봐서 계속 시험 보는 데마다 이제 합격을 좀 하죠. 네. 우리 고참들은 다 떨어지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혼날지도 모르는데 대리시험도 제가 봐봤어요. 우리 고참들을 대신해서 군복 입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군복을 입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막상 직장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 모터 그레이다라고 아세요? 네. 그레이다라고 해서 아스팔트 깔기 전에 예. 이렇게 쫙 밀어주는 거. 예, 이렇게 판판하게 네네네. 하는 거. 그 운전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운전하다가 지방을 맨날 다녀야 돼요, 그거는. 네. 도로공사만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미래의 직업이 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네. 이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인천제철 지나가다 보니까 그 크레인 기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네. 제가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접수를 해서 네. 이제 그때는 인천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 화평동에 살았습니다. 화평동. 그럼 화평동에 무슨 가족들이 따로 있었나요? 예전에 이제 그 우리 누이가 이제 이렇게 재봉사로 이렇게 이제 여공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누나를 벗삼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전 따로 살았죠. 누나는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네. 그 동구 화평동에서 그러니까 혼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랬겠죠. 무슨 뭐 집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현대제철이죠. 예. 당시에는 이름이 인천제철 아니었나요? 그렇죠, 인천제철이죠. 그 당시에는. 예. 거기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예, 입사하고는 이제 우리 누이가 이제 결혼해서 누이 집에서 좀 얹혀 살았죠. 입사해가지고는. 예. 좀 불편한 이제 친정 동생이 그렇죠. 동거하게 된 셈이군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민폐를 줬는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 누님도 신혼이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못된 짓 한 거죠. 거기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마땅히 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제가 좀 이렇게 빨리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취직하셔가지고 이제 결혼하시겠는데 이 결혼 스토리가 아마 굉장히 웃기는 얘기가 좀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인천제철에 근무해 가면서 이제 누나네 집에 이제 얹혀 사니까 아주 불편한 동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철없는 친정 동생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그게 알고 있었을 거고 저는 뭐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시켜서 이제 내보내고 싶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골수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 6형제 중에서 이제 5형제가 다 이제 제 동생까지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저만 결혼 안 한 상태라 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내미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제 이런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예, 그 당시엔 뭐 연애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젊었을 때는 그 연애해도 많은 여성들하고 이렇게 연애도 좀 해보고 만남도 뭐 여자친구도 있고 했었는데 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네. 저에 대해서 알고 나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요? 뭐 직업도 만만치 시원찮고 뭐 집안도 시원찮고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 도망가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 네. 맨날 빠꾸만 맞으니까. 네. 선 보고 그러셨나요? 뭐 소개도 받고? 아니요, 선은 안 보고 그냥 이제 그 만나서 네. 미팅도 해보고 뭐 뭐 좀 손을 뻗으려 그러면 이제 잘 되다가도 이제 조금 네. 알게 되면 다 도망가고 이제 한마디로 스펙이 안 됐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선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을 보는데 제가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내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그 동네 어른하고 약속을 했대요. 네. 그 집 처녀하고 이제 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어머니가 동네 어른이라는 말은 태안에 있는 네, 고향에 있는 고향에, 어떤 예. 처녀였던가 봐요. 예, 그렇죠. 이제 면 소세지만 다르고 네. 같은 고향이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그 체면 유지나 할 수 있게 만나만 보고 네. 좋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매너로 이렇게 잘 그냥 끝내고 나와라. 끝내고 나와라. 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차원에서 이제 만난 거죠. 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동인천역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그 동인 역마차다방. 이 동천역 마주보고 왼쪽에 있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예. 거죠? 미담다방 맞은편. 네네네네. 아하. 이 처녀도 태안 처녀인데 어떻게 인천으로 왔어요? 원래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 우리 이제 만나는 우리 집사람이지만 지금 그 시골 처녀라 길도 모르고 네. 서울에다가 약속은 잡았는데 네. 제가 못 찾아갔어요. 몰라서. 바람 맞히셨군요. 첫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 몰라서 못 찾아와서 바람을 맞고 네. 두 번째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몰라갖고 못 찾아가서 바람을 맞고 네. 그쪽에서 바람 맞고 이게 1대1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나기로 했는데 세 번째는 인천에서 만나자고 안 하면 이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네. 인천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2번 정도 더 만났습니다. 2-3번 정도 만났는데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 아버님 유독. 예, 의독해갖고 네. 빨리 와라. 네. 전보가 왔군요. 예, 그래서 시골에 이제 제가 휴가를 내고 이제 하기 휴가가 있으니까 하기 휴가 3일 내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운명을 못 아시는 거예요. 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운명을 보려고 막 와서 이렇게 시골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뭐 다 그랬죠. 예, 근데 임종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임종을 못 하고 그래서 난 이제 휴가 기간도 끝나고 이제 회사로 돌아와야 되니까 오려고 했는데 그 우리 시골에 이제 사촌 누님이 사는데 네. 사촌 누님이 우리 아버지가 애삼촌인데 네. 애삼촌이 돌아가시지 않는 거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서 이렇게 운명을 못 하는 거다. 네. 옛날에 우리 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저하고 선본 건 아니까. 그 우리 집사람네 집인데 네네. 찾아갔는데 그 누이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운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숨이 안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랬냐면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서 그렇다. 그게 바로 아들 하나 장가를 못 보낸 며느리를 못 봤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처녀집을 찾아갔다.
누님이 사촌 누님이 저는 이제 사촌 찾아갈 누님. 여건이야. 몇 번 만나갖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누님이 찾아가서 네. 그쪽에 이제 큰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큰 언니가 펄펄 뛴 거지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 할머니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이 안 계시고 네.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산 사람이 소원인데 네. 동네 어른이고 그러니까 문병 가는 게 뭐 이렇게 뭐 수치스러운 거냐. 네. 문병 갔다 와라라고 할머니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문병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금방 인사하고 뭐 그러고 갔어요. 저는 뭐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뭐 동네 어른 인사하고 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아니 그래도 선 보고 이렇게 서로 몇 번 만났던 처녀인데 그래 왔냐고 말이지. 아니, 그런 얘기도 못 해봤고요. 아이고, 근데 참. 이제 갔는데 시골 처녀들이 이제 옛날에 그 좀 예의 차원에서 이제 어머니가 밖에 나오면 이 정식으로 인사하고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간 줄 알았었고. 마당에. 예, 밖에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이제 앞마당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집으로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집사람이 우리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좀 기다리다가 네. 갑자기 이제 곡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막 네. 우는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좀 무서우니까 도망갔죠. 네. 그때 이제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이제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 집 귀신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촌 누님 그분이 한 말씀이 맞았네요. 결국에는. 글쎄요, 어떻게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된 거죠. 예. 아버지가 그 처녀의 맺어준 문병을 거죠, 받고 예.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운명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이제 염을 하면은 시골에서 이 상복을 입습니다. 네. 상복을 입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이 팔을 하나 빼고 네. 이제 지금으로 하면 거지 복장으로 이렇게 제인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러고 네. 이 안에다 막 또아리 메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굴포 갈건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얀 상복에 머리에 하얀 보재기 쓰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네네, 새끼줄로. 예, 새끼줄로.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튿날 첫날 지나고 이튿날 여먹고 나서 상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이 집 막내 며느리는 뒤통수도 이쁘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막내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네. 내가 막내인데 그렇죠.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막내 며느리를 얘기하죠. 우리 형수님도 아니고. 그래서 네. 뒤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인데 뒤에서 이렇게 또아리 틀고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하고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이제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위원장님한테 뭐 서로 인사도 없고 전혀 없고요. 그냥 느닷없이 뒤에 예, 결혼도 안 한. 예, 처녀가. 참.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상복을 이렇게 입게 됐냐 했더니 집에서 그 논란이 심했대요. 네. 집안에서. 근데 만약에 그 집에 그 상복을 안 입게 되면 시골 동네에 소문이 네. 아주 문병 갔다가 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런 소문이 아주 회개한 소문이 나서 시집도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집 귀신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입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그 이른바 그 지금 부인의 친정에서 예. 결론이 났군요. 그렇게 결론이 나서 네. 와서 입은 거 옷 입게 됐다 오더라고요. 이게 웬 쌍팔년도 그야말로 예.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네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해서 됐군요. 이제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한 1년도 아니고 한 좀 몇 개월 지났는데 저에 대한 걸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이제 신랑이 좀 시원찮다. 그렇죠. 아. 또 시원찮다게 해갖고 아니 무슨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인천제철이면 대기업 아닌가요? 이제 다 이제 거기다도 전화도 해보고 뭐 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미뤄서 1년 이렇게 있다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상황이 발로 차이게 생겼어요, 내가. 아.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결혼 날짜를 내가 정했어요. 그냥 10월 27일 네. 딱 정해갖고 그 인쇄소에 가서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장 하나 200장 하나 돈이 똑같대요. 네. 그 200장 필요가 없는 건데 3장이면 필요한데 3장만 해달라니까 안 되는데 계속 네. 그럼 200장 해달라고 그래서 200장을 했어요. 네. 해갖고 가서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들고 따라다니고 이제 네. 간 거예요. 처갓집에 간 거죠. 이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청첩장 들고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네. 막 욕하고 막 언니들이 막 나한테 이런 무례하게 말이야. 막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막 난리. 그래서 이날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파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파혼이지 누가 얘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만두라고. 네 맘대로 하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됐죠.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내가 여자한테 당하기만 해서 네. 이번에는 내가 주도를 좀 해보겠다. 주도를 좀 하고 또 이렇게 못 만나게 한마디로 좀 되더라도 부대포로 밀고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이번에는 내가 빠꾸 네. 안 맞았다. 동네 소문도 안 좋을 것 같고 내가 네. 빠꾸 맞았다고. 네. 동네 소문도 제가 싫다고 해서 안 했다라고 하려고 아. 그렇게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끝난 거죠.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음흠. 그 날짜에 결혼하겠다고. 아, 내가 10월 27일 날로 정해놨는데 네. 그 날짜에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다 반대하는데 네. 야 그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래서 집에서 반대하지만 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내 집안 식구 결혼하는 거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럼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데 뭐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냐? 난 하겠다. 네. 하자. 그리고 이제 또 웬일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예식장을 네. 예약도 안 했는데 네. 그 날짜는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천 예식장이라고 지금 간소고글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네. 아주 그때는 변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게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5년도 얘기입니다. 85년, 1985년도.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11시 반에 결혼식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걸 왜 11시 반이냐면 혹시 성사가 되면 네. 그 예약은 11시 반에 예약을 한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 네. 그걸 또 감안한 거예요. 아, 나름대로 머리 많이 쓰셨어요. 머리 쓴 거죠. 그런데 네. 그 인천 예식장을 찾아가서 11시 반에 반드시 해야 돼요. 11시 반에 하겠다니까 아니 1시에도 사람이 예약된 사람이 없으니까 1시에 하세요. 하더라고. 네. 1시가 좋으니까 네. 아니다. 11시 반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11시 반에 했어요. 청첩장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찍혀 있으니까. 나보고 이상하다고. 네. 1시에 좋은 시간인데 안 했다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결혼을 아니 좀 그때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저기 친정 식구들은 안 왔습니까? 그게 왔는데 그 우리 장인어른하고 오빠하고 두 분만 왔고요. 나머지 언니들이나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오셨어요? 큰 언니가 잠깐 미장원에만 왔다 갔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 마중에 이제 다 끝나고 망설이다가 왔는지 뭐 다 끝나고 나는데 친척 언니들 몇 분. 어쨌든 반대가 계속 이어지는 졌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막내 아들 장가를 드리고 가야 될 텐데 내가 눈을 못 감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우리 이제 주변에서 해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그 선맞던 처녀를 데려와서 하니까 눈을 감으셨고 예. 그다음에 이 처녀가 상중에 상복을 입고 그 시집당 간 시집에 그렇죠. 가서 하나의 그 가족으로서 예. 초상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친정 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지금 그 부인하고 살고 계시나요? 예. 어때요? 지금 그 사모님께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하십니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후회 같은 거 났냐는 자기는 대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네. 우리 집사람이 이걸 뭐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솔직하게 네. 자기가 딸이 5명의 아들이 셋인데 태어난 우리 처갓집이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서 팔남매가 큰 거죠. 예. 장인하고. 그러다 보니 큰 딸이 이제 밥해 먹고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큰 딸이 성숙해지면 이제 밖으로 시집가고 또 두 번째 딸이 또 밖으로 네. 세 번째 딸이 밖으로 네 번째 딸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 할머니가 이제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막내 딸이 나가면 밥을 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밥순이 한 거죠 뭐. 네, 그냥 네, 편하게. 가족의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책임졌군요. 장인 이렇게 셋이서 사니까. 네. 그렇게 사는데 이제 자기 친구들은 다 외부로 나가서 시집 가고 뭐 다 27살이면 시집 갈 나이가 그 당시에는 좀 요즘에는 늦지만 예전엔 한 25살 정도면 다 시집 갔거든요. 그렇죠. 좀 늦었던 예, 때죠. 근데 좀 늦은 상태에서 동갑이신가요? 예, 저하고 동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을 여기에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자기가 살 국리를 찾아해서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나타난 게 나잖아요. 예. 안 그러면 계속 아버지 할머니 모셨어야 되는 형편이 됐군요. 그렇죠. 이제 저하고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네. 자기는 또 그러니까 눌러 앉아야 좀 돼요.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계산에 저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대안이 없으니까 내가 네. 탈출할 기회가 없고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불가피하게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게 사실 거예요. 근데 결론 삼아 지금에 와서는 그때 선택을 잘한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보니까 시원찮더라. 지금은 뭐 저희 시원찮은 사람 자기가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종의 박씨 부인 같은 케이스군요. 예. 이 시골 무지랭이였던 조택상 씨를 오늘날 이렇게 인물로 만든 거는 부인의 적공이 있었다. 그거는 해석해도 내가 100%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라떼는 말이야.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지금 인천 중구 강화옹진의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이시죠. 예. 네. 이 현대제철 뭐 옛날에 인천제철인데 다니시면서 노동운동을 하신 셈이에요. 실제로 노동운동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뭐 거기엔 별 관심이 없었고요. 네. 그냥 제가 노동운동이라는 자체를 몰랐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만 전념했던 어떻게 보면 활동가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네.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이나 그런 건 안 했었고 네. 자체에서만 그 우리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을 대변해주고 뭐 그런 일만 했지 밖에 나오는 건 조금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직업에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에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참여를 하는 이런 활동을 그 정도 거죠? 활동이었지 외부에서 뭐 누구하고 연계해서 뭐 이렇게 예전에 학생 운동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계는 좀 안 했었죠. 한마디로 이제 노동운동의 사회적 가치를 뭐 따지고 그런 말이죠. 거 이 이념이 어떻고 말이죠. 뭐 우리 사회 구성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모르니까. 몰라서. 몰라서. 난 정말 몰라서. 이게 정말 진짜 노동자시네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노동운동권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노동자가 과연 누구냐. 생내적으로 난 진짜 노동자였다. 진짜 노동자는 그렇게 모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걸 이론적으로 막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계산이 있었던 있죠. 거잖아요. 계산이 그렇죠. 있죠. 계산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노동운동 현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제 그거를
뭐랄까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징검다리라면 들고요. 어떤 정치적인 내가 가거든 목적지 가기 위한 그 과정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그걸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식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순수성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실제 노동자들의 가치와 노동 현장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런 이념적인 개입이 좀 됨으로 인해서 변질돼 있는 좀 그런 것들도 목도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알기에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 조택상이라는 분은 어쩌면은 정말 노동자들의 그런 현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처음에 뭐 노동운동이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제가 일을 하는 현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노동 현장이? 예, 그러니까 뭐 운동하고는 관계없지만 노동 현장이 예전에 아실지 몰라도 이 철강회사 이런 데 보면은 집진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럼 분진을 다 마셨나요? 그 위로 다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이 이제 빨갛게. 그런 사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환경이 열악했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 힘들어갖고. 네. 힘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저항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이런 이건 게 아니다.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푸른 공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유인물이 푸른 공기에서 예. 맑은 공기에서 거기서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유인물로 놔둘 정도로 예. 한마디로 현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노동자들의 건강을 뭐 보장해주거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이루어졌던 모양이군요. 제가 남까지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의인이 될 수는 없었고요. 그냥 내가 푸른 공기에서 일하고 싶었던 거죠. 뭐 제가 좋은 조건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사에서 조사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불법 유인물이잖아요. 유인물 찌라시. 네. 그러니까 이 선동가가 나중에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발본색원 해야죠. 그러니까 이 좀 위험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회사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가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조사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붙잡혔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나는 정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나 이런 얘기를 썼는데 요게 요 아주 수상하고 잘못하면 노동자들 선동할지 모르겠다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노동운동이 되신 거군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뭐 국가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선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는 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땐 회사가 이 친구 두고두고 안 좋은 친구다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 회사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출들이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대학 나온 친구들이 산업 현장에 많이들 침투해 있었잖아요. 이른바 위장 취업이죠. 위장 취업. 우리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위장 취업에 했던 친구가 이제 나중에 해고를 당하거든요. 네. 해고를 당하는데 근데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네. 그 친구가 이제 막 또 이제 유인물을 억울하다라는 막 그렇게 해서 유인물 뿌리면 제가 또 받아다가 뿌려주고 해가지고 또 붙잡혀가고 뭐 노동 운동가는 아닌데 그 옆에서 협조해주다가 이제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정의감에 넘어가고 넘쳐가지고 많이 이제 고충을 당했죠. 한마디로 뭔가 의도된 노동운동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의도된 건 아닙니다. 네. 내가 먹고 살자고 취업했던 현장이 너무나 열악했고 이런 것도 조금씩 개선해 보자. 그렇죠. 이런 어떤 정의감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목표 의식이나 계획 그런 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네. 그 이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가 상담 역할을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어느 시점부터. 네. 잘 들어주셨군요. 나는 걔를 도와주지도 못해가면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 들어줘갖고 네. 대도 안 되는 얘기 하다가 좀 욕도 많이 먹고 뭐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좋게 얘기하면 그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를 대기 발령을 시키더라고요. 예. 요주의문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뭐 과장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이 대기 발령 받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이러는 사람을 대기 발령 시키면 어디다 시켜요? 사무실에 가서 대기 발령했어요. 현장에서 이러는 사무실로 대기 발령된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1년 3일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우두커니. 네. 사무를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거 아주 정말 고문인데 이거. 네. 그렇게 노동운동에 하여튼 이제 회사에서는 좀 요주의문을 지킨 셈이세요. 노동운동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대기 발령을 시켜서 뭐 그때도 그랬지만 그만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진해서 사표 내고 떠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그 사표를 내가 집에서 딱 사표를 썼는데 네. 우리 집사람 앞에서 이제 사표를 썼습니다. 이렇게 사표를 써갖고 2장을 써갖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데 몸이 가볍더라고요. 이제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집사람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난 이제 도저히 세상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네. 네. 그리고 집사람도 이제 동의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왕 나오는 김에 할 말 하고 나오자. 네. 네, 당당하게. 네. 그래서 그 할 말 하다가 대기 발령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그 시간적 타임은 좀 다른데 그 공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제철이고 동국제강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그 건물 꼭대기에 하얗게 파이프 라인이 쭉 있어요. 네. 그게 집진기 라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땐 작아 보여도 네. 가면 이만합니다. 그 라인이 파이프 라인이. 근데 거기에 그렇게 먼지가 차게 되면 그걸 퍼내야 돼요. 네네.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먼지를 푸게 된 거예요. 채를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바닥에 들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네. 그런데 캄캄하잖아요, 그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코, 입, 다 그냥 완전히 뒤집어 쓰죠. 네. 이렇게 침을 받으면 막 검은 게 팍 튀어나오고. 네.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그 속옷 이 작업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이 속옷이 그때는 뭐 결혼해서 젊을 때 아닙니까? 네. 이 속옷이 지금은 까만 팬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다 흰 것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얀 거 입고 가니까 이게 검은 팬티가 됐더라고요. 나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당시 뭐 이렇게 보호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 셈이군요. 맨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작업복만 입고 들어가니까. 근데 걔네 화장실에서 그 팬티를 찢어버렸어요. 이거 옷을 작업복 입고 팬티 못 벗어요. 그렇지겠죠. 못 벗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찢어서 이제 버리고 이제 그냥 노 팬티로 이제 목욕하고 집에 가고. 메리아스는 내가 아예 벗고 그냥 입고 들어가서 하니까. 한마디로 팬티를 속옷을 빨아도 검은색. 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네. 말씀이실 하시는군요 지금. 그거보다는 집사람한테 보여주기가 싫어서. 예. 그래서 이제 버리고 근데 또 이튿날 가면 이제 딴 사람이 들어 이제 거기 안 들어가겠지. 또 들어가라고 계속 미운 놈 계속 가는 거죠. 못 견디게 하려고. 또 들어가는데 역시 두 번째도 또 찢어버렸어요. 네. 그 이제 3일째부터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오늘도 또 끌려가겠구나. 네. 그러니까 작업복을 팬티도 안 입고 그냥 메리아스 팬티 다 벗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작업복만 입고. 예. 그래야 나중에 닦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 팬티,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한번 입고 들어갔는데 좀 네. 조금 이게 맨날 보던 색깔이 검은 것만 보다 보면 네. 약간만 좀 깨끗해지면 하얗게 보여요. 네. 그렇겠죠. 네. 조금 팬티가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조금 깨끗하니까 네. 팬티 집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입고 가서 네. 집에 가서 얼른 벗어서 옛날에 세탁기가 수동 세탁기 그랬죠. 네. 짤순이가 따로 네, 있고 네, 여기 그렇죠, 저기는 그렇죠. 얼른 가서 벗어서 본인이 직접 빨래를 하셨군요. 아니요 그냥 거기다 집어 넣으면 나중에 돌아가면 이렇게 그렇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기다 넣어놓고 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여기 와서 뭐 괜히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집에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염없이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네. 회사에서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뭐 때문에 했더니 팬티가 연탄장사도 저거보다 깨끗할 텐데 네. 무슨 속옷이 저렇게 난 깨끗해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입고 온 건데 나 딴에는 좀 그래도 얼룩덜룩 하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울어서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만두고 나가서 딴 일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사표를 써갖고 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할 말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네. 해다가 이제 대기 발령을 받아가지고서는 1년 3일간 자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택상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 당시에 별관이 일개 노동자였는데 네. 이 정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얘기를 잘 들어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좀 어렵고 대신 얘기를 좀 네. 이빠른 소리를 했죠. 이렇게 한마디로 경청의 자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려운 처지에 나도 별관이 노동자인데 어느 날 아내의 그 눈물에 좋다. 내가 할 말은 좀 하고 나가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말을 하게 된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경청하시고 할 말은 했다. 이게 조택상이라는 인물을 정치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어떻어요? 그런 과정이 뭐 이렇게 삐뚤삐뚤한 인생이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한 건은 맞죠. 그러니까요. 예. 정리를 해보면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부장이 그 이름 밝혀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밝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수 부상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아주 훌륭한 훌륭한 예,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사표 쓴다고 이제 써갖고 여기다 넣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날도 역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보수할 때니까 네. 부장이나 이제 거기 맡은 팀장이 지금은 팀장이라고 하지만 근데 부장이 이제 와서 막걸리도 이렇게 한 잔 사갖고 와서 이렇게 닭다리는 아니더라도 닭모가지. 네. 닭모가지가 싸거든요. 네. 닭모가지 튀겨갖고서는 이제 하나씩 주고 막걸리 한 잔씩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잔 받으면 이제 부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잖아요. 네. 근데 저도 역시 한 잔 받았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네. 안 받고 내가 옷을 벗었어요. 네. 안 받고 옷을 그 자리에서 벗었다고. 작업복을? 그래 이거 사다 주노니 이 작업복을 이렇게 안전장구를 사다 주는 게 맞지. 네. 이 막걸리 안 먹겠다고. 이게 싸지잖아요. 다 안 먹잖아. 그냥 분위기 그냥 왕창 망한 거죠 저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장님이 얼마나 부장 입장에서는 이놈 네.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전장구도 마땅치 않고 네. 지금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냐. 네. 근데 그분도 참 좋은 말 나한테 많이 했어요. 네. 막 우리 집 앞에까지 찾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결정을 내린 거죠. 이 친구하고는 같이 있다가는 내가 그만두든지 네. 저 친구를 데려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해갖고 제가 대기발령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말은 좋게 했어도 심각한 위험 인물이 됐군요. 그렇죠. 이제 저하고 같이 있으면. 근데 바른 말 아닌가요 그 당시에? 아니 저는 이제 막걸리 바른 한 말한 잔으로 거죠. 유무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안전에 대한 정말 회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회용 작업복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그랬죠. 아, 예. 그 뒤로. 그때 사연 얘기하면 뭐 우리 부장, 뭐 차장, 과장 뭐 이런 분도 그 현장에 일하러 들어왔었어요. 저 때문에. 네. 작업복을 입히지 않으려면 당신이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당신들이 견디면 나도 견딜게. 아무 소리 안 할게. 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이제 협력화됐죠. 그 이제 직원들이 안 들어가게 됐죠. 그 이후로. 자기들이 아무래도 못 하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일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개선이 된 개선이 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선된 겁니다. 하나씩.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같은 동료 노동자들의 신임을 얻어서 마침내 이제 노조위원장도 되고 그렇게 된 거군요. 신임 그 같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은 이게 뭐랄까 우리가 급여를 나눠주는 쪽 그 사람의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돈키호테를 많이 만들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조택상 위원장께서 돈키호테 입장이 된 것이다. 그렇죠. 저하고 말도 못하게 했으니까는 네. 저하고 말하면 막 불려가고 그랬으니까 뭐 돈키호테였죠 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굉장히 심각했던가 봐요. 그 이런 얘기도 있죠. 왜 노조위원장 하시다가 옛날에 그 김태촌 씨하고도 한번 김태촌이라는 그 건달하고도 한번 붙은 적이 있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김태춘 모르면 용감합니다. 근데 김태춘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그 직원들 이제 제가 노조위원장을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네. 이제 많은 사람이 저를 지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술을 한잔 먹으러 가는데 저기 주안에 영동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야, 있었죠. 영동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죠. 연탄 공장 맞은편에. 네, 맞은편에. 연탄 맞은편에.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거기 이제 우리 동료들하고 거기 오래 있으면 술값 내고 그러면 저 돈도 없는데 빨리 도망와야 되잖아요. 네. 얼른 나와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 안에 그분이 타고 있었어요. 그 택시 안에 타고 있는데 그 전설의 김태촌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겨울 약간 이제 설도 추울 때니까 두 분이 이야기하니까 이 말하면서 서리빨이 생겨갖고 네. 속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김이 서르니까. 김설해 갖고. 네. 그래서 똑똑 불이 켜졌으니까 똑똑 안 택시를 열어요. 타려고. 네. 똑똑 두 번째 뜨니까 또 안 열어요. 불은 켜졌으니까 다 푹 빈차라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푹 잠들었구나. 네. 손으로 그냥 쾅쾅쾅 두드려. 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오더니 시끄러 막 욕을 해가면서 네. 막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위원장님한테 예. 나온 사람이 한번 문 안 열으면 막 그렇게 있으면 됐지. 네. 왜 康강거리고 두드리냐? 이야기하는데 두드린다고. 뭐 잘못도 없는데요. 나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했더니 아주 험악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네. 막 그냥 나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네. 저 뒤로 몸 뒤로 도망갔죠. 네. 뒷걸음질 쳤다 이런 말씀이죠. 뒷걸음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귀도 나무도 쬐끔먹고 네. 머리는 짧게 깎았는데 그냥 시험 쫙 길르고 인상은 좀 안 좋긴 한데 네. 덩치가 딱 벌어졌는데 키가 쬐끔해요. 네.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네. 싸우자고 한 거죠 이제. 네. 뭐냐? 그리고 이제 싸우겠다고 이제 딱 이제 뒤로 안 물러나 이제 네. 이렇게만 네. 먹었는데 그 때마침 네. 현대제철 사람들이 와르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우고 있으니까 어디 영동회관 그 안에서 쭉 나오니까 제가 이제 와서 이 친구들이 이놈이 뭐야 이거 그래갖고 딱 현대제철이 딱 동그랗게 하니까 싸움이 이제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소리를 막 한번 다 나와 하니까 그 검은 목장은 웨이터들이 열댓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더라고. 옷을 끼고 나오는지.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우리 현대처럼 이제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허. 패싸움이 벌어지는 순간에 페트롤카가 벌써 누가 연락해갖고 2개가 딱 오더라고요. 경찰 순찰차가. 그래서 봉 휘두르고 막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흩어놓고 네. 빨리들 가라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안 났으니까 막 붙으려고 하는 찰나에 왔으니까 네. 가고 하는데
갑자기 그 경찰한테 김태천이라는 사람이 야 저놈만 놔두고 다 보내. 네. 저놈이란 건 누굽니까? 우리 저죠. 쟤만 놔두고 저놈은 좀 손 좀 봐줘야 돼. 네. 감히 나한테 대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다 보내더라고요. 경찰이? 네, 다 보내고 나만 놔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몇 년도쯤 된 얘기예요? 그게 90년, 91년 정도예요. 90년, 91년. 네. 그때는 뭐 노조위원장도 노조위원장 출마를 좀 하려고 하시던데.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죠. 젊으실 때네 상당히.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그때 아마 범죄와의 전쟁이라 가지고 전국의 조폭들이 거의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갈 텐데. 네,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하여간 네. 그 제가 그 다 가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네. 저하고 이제 같은 방향에 이제 친구가 이제 하나 있어서 둘이 남았어요. 네. 이 친구가 뭐가 뭔지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상황이 이상해요. 경찰들이 꼼짝을 못 해요. 형님 하더라고요. 조폭 오해봉한테.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이랬군요. 예, 그래서 페트롤커가 한 대가 이제 떠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차가 있는데 가만히 순간적으로 내 판단해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네. 그 페트롤커 타에 내가 차에 탔어요. 순찰차에. 순찰차에 뒷문 열고 내가 탔어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친구 보고 이러고 잡고 왜 타냐고 얘는 또 경찰차 타니까 무섭잖아요. 네. 덜덜 떨고 왜 경찰차 타냐고. 네. 빨리 타라고 해서 그렇다고 타고서 갑시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주안역 있는데 거기에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네, 역전 파출소라고 있었죠. 네, 거기 가서 이제 경찰들하고 저하고 싸웠는데 네. 거기서 택시비 5천 원 줘갖고 태워서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서 얘기를 들었군요. 그 누군 줄 아냐? 지금? 몰랐죠. 그때도 몰랐어요. 얘기 않고 그냥 거기서 좀 거기 높은 분인가 봐요. 그 경찰이 아닌 사람이 막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경찰들이 네. 그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가고 남겨놓으라고 해서 남겨놓고 이게 민중의 지팡이 맞냐. 네. 내가 만약 이 차 안 타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네. 나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죠. 네.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걸 잘 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줬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네. 신문에 대서특필 나오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아, 그 얼굴이 신문에 나왔는데 살인자로 나왔더라고요. 네? 살인자. 아, 야,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웠던 거야 이제 네, 뒤늦게 아셨군요. 그 뒤늦게 하는 거죠. 아, 야, 근데 어떻게 그 순찰차를 탈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분위기가 경찰들이 꼼짝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네. 일단 토끼해야 되겠다. 여기서 토끼는 방법은 그 차 안 타면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 차 탄 거죠. 야, 그거 참 잘못하면 큰 곤욕 치를 뻔했어요. 글쎄요. 혼자 남겨주고. 더 유명해질 수도 있죠. 근데 역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아무것도 아닌 노동자 신분인데 파출소 가셔가지고 할 말은 또 하셨군요. 아, 그렇죠. 근데 워낙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경찰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엔 뭐가 또 시원찮았어요. 하여간. 참 그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자, 이 청취자 여러분, 이 여러분들 지금 인천을 낫대는 말이야.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진부함의 대명사 같다는 세대 간 단절의 용어죠. 라떼는 말이야. 이 사실은 세대 간 소통의 시작이면서요. 동시대인으로서 공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 라떼는 말이야. 인천 안에 깃들어 살아온 지금도 살아가는 인천 사람들의 얘기일지 모릅니다. 조금만 경청하신다면 우리 공동체, 인천이라는 지역사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인천을 낫다는 말이 오늘은 조택상 전 인천시 정부시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 갔는데요.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우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방송 이제 이 진행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노조위원장 하셨는데 느닷없이 정치권으로 가셨어요. 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노조 위원장에 제가 출마를 제일 처음에 이제 젊어서 어려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네. 제가 당선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당선 공고가 붙었죠. 그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92년. 1992년도. 네, 당선이 이제 92년 같으면 나이가 한 30 정도 됐을 텐데.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예.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인천제철 당시에 예. 노조위원장이 그 나이에도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어른애 같은데. 되게 한 그 50대. 그렇죠. 40세 정도 넘어야 되는데. 네네. 그 제가 32살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 공고가 이제 붙은 거죠. 네. 근데 그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약에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 1, 2인이 결선 투표를 해서 결선에서 최다 득표가 당선으로 한다. 이렇게 네, 명시가 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규약에 의해서 제가 2차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네. 과반수의 6표가 부족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 이제 떨어진 사람이 결선 투표인데. 투표를 하고 무효표를 던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과반수를 안 되게끔 만든 거죠. 근데 6표가 부족한데 그 이제 회사 측에서 당선자는 맞지만 노동자 규약에 의해서 당선은 맞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사람을 대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교섭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당신은 우리가 볼 때 위원장이 아니다. 회사가 오히려 불인정한. 그러니까 불의 회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나이가 젊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젊기도 하고 조금 위험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좋아하죠. 이 사람이 노조위원장 되면 좀 골치 아프겠다. 예. 그러니까 어떤 꼬투리를 잡은 셈이군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서운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찬반 투표해서 과반수 얻어갖고 오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제 회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내갖고 위원장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 전체 직원들, 우리 노동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 활동을 못 하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젊은 패기에 이제 선거 다시 하겠다 그럼. 다시 하자. 네. 내가 과반수 얻으면 될 거 아니냐. 네. 네. 다시 했죠. 다시 한다고 선언했더니 회사가 전 직원한테 그 당시에 20만 원씩 경영혁신 성과금이라든가 뭐 92년도 당시에 네. 20만 원. 20만 원 전 작지 않은 직원한테. 돈인데. 전 직원한테. 근데 바로 지급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되면 안 주고 네. 기존에 있던 사람이 되면 준다. 이렇게 소문이 쫙 퍼지더라고요. 하하. 그게 이건 또 그게 웬일입니까? 그게 그게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받았어요. 받긴.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떨어졌죠. 재투표에서. 결정적인 게 바로 그 20만 원이었군요. 제가 얘기인데 그건데 네. 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땐 결정적이었다. 야, 그 이후로 이제 3번을 더 떨어졌죠. 근데 3번을 더 떨어져 갖고 4번 떨어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네. 그 저도 나이도 먹고. 근데 5번째 이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5번째 당선이 돼가지고 10개월도 안 돼서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위원장을 내 사임 발표를 내가 했어요. 네. 8개월 만에. 몇 년도에 노조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되는데요. 92년도에 출발해서 12년 만에 노조위원장이 마침내 되긴 됐는데 그마저도 8개월 만에 임기를 못 하고 8개월 만에. 근데 제가 자진 스스로 자진 사퇴 이제 성명서를 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조합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4번씩이나 떨어져 갖고 5번째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네. 미친놈이다 저거. 이렇게 4번 떨어져 가면서 10몇 년을 기다려서 당선을 시켜줬더니 8개월 지 임기도 못 채우고 임기도 지금 엄청 많이 남았는데 바로 걷어차고 성명서를 임기가 발표한 보통 몇 년인가요? 3년씩인데요. 3년. 8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8개월 그 그만두는 거에 그거였어요. 통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현대 인천제철이 이제 그러니까 포항공장 강원 산업을 인수하고, 그렇죠. 우리 당진 공장을 인수하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그쪽 노동조합하고 이쪽 노동조합하고 맨날 싸워요. 네.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노동조합 간에. 아. 그 선명성 경쟁을 한 5년간 했어요. 아, 각 현장마다의 노동조합이 기세 싸움을 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임기에 맞춰서 통합하자고 하면 인천에도 안 맞추죠.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우리 저기 상대방이 A라는 쪽이 난 임기가 끝났어. 걔가 하자고 그래. 네. B는 아직 임기가 한 2, 3년 남았어. 2년 이상 남았어. 그렇죠. 안 해. 제가 내 임기 끝나면 나하고 통합하자면 제가 또 안 해. 그렇죠. 끝까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스스로 포기한 거죠. 내가 나를 버리자. 야, 내가 먼저 버리고 통합 선거를 하자. 다시 선거하자. 네. 다시 선거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등단한 거죠. 실제 통합으로. 됐나요? 통합으로 이제 선거가 또 이긴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조합원들이 인정해 준 거죠. 그 살신성인을. 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통합을 이뤘다. 그렇죠. 처음에는 막 밥상 걷어찼다고 했는데 그걸 인정해서 제가 다시 이제 초대 위원장이 이제 통합 초대 위원장이 됐군요. 된 거죠. 통합 초대 위원장하고 이제 3년을 이제 오면서 총파업도 했었습니다. 총파업도 하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 노동조합의 하고 좀 달랐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서. 예. 다 이제 거침돌이 너무 많은 게 바람은 크고 네. 현실이 이루어지는 건 작고. 그 이제 근데 내가 위원장 안 나간다라고 하면 내임덕 현상 때문에 또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나 안 나간다는 얘기는 못 하고. 네. 쿵쿵 알아가면서 이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임기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네. 제가 이제 성명서를 또 발표를 또 했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까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한 바람이 노동자들이 바람하고 좀 달랐다. 네. 그 노동자들의 바람은 한마디로 더였다. 더. 근데 내가 해보니 더를 내가 관철 못 시키겠다. 더라는 거는 뭔가 더 많이 모아. 무조건 그죠 모아죠. 예. 좀 더. 내가 3% 임금 인상이 됐다라면 거기서 한 4%, 5% 올라가면 또 8%. 맨날 1%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덜을 내가 채우질 못해서 네. 그만두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수년간 기다려서 위원장이 됐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 나도 못했다. 그래서 네. 내가 물러나겠다. 그런데 다시 덜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네. 당선이 돼서 우리 바람이 충족됐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물러나겠다 해서 이제 물러난 거죠. 이제 물러나면서 또 이제 노동자로 다시 이제 원대 복귀해서 갔는데 정치욕은 저는 상관없었는데 그 대표 지금 공장장 이름 대도 되나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김윤기라는 이제 공장장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내가 위원장 할 때 자기를 속색했다 그 얘기죠. 네. 근데 떠났으니까 현장에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 갖고 다시 이제 위원장 아닌 일반 현장 노동자로 있을 때 네. 찾아와서 이제 어느 날인가 차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요. 네. 나한테 그냥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찾아왔나 해서 이제 네. 나가보니까 공장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참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네, 마주 앉아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지금 이 사이가 된 거예요. 네, 손으로 까딱까딱해서 와라. 그래서 제가 다시 가다가 돌아서서
내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나도 내가 이랬어요. 네. 나는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네. 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네. 이제 화가 엄청 났죠. 네. 그거 이제 들어가고 이제 자기 밑에 직원들 시켜서 네. 이제 주택상에 네. 일을 빨리 시켜라. 그럼 나 자기한테 이거 했다 이거죠. 이제 보복을 했군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아주 또 곤욕을 치르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노조위원장에 다시 나갈 수도 없고 내가 안 나간다라고 더를 충족 못하겠다라고 선언한 놈이 네. 노조위원장에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살아날 길이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지방선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죠? 이제 그게 이제 2010년도죠. 2010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가 목표를 이제 잡았죠. 아, 내가 이제 회사 내에서 노동자들하고 이제 안 한다고 내가 선언했으니 안 되고 네. 밖에 나가서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한 15%만 받으면 네. 돈 쓴 거 이렇게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아, 예. 출마 거기에, 비용 말씀하시는 예, 거죠? 출마 비용에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우리 회사나 이쪽에서 나를 이렇게 구박할 수 있는 여건에서 벗어나겠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 탈출구로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해서. 네. 뭡니까?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었나요? 예, 구청장 나가고 뭐 이런 생각은 없었죠. 아, 순전히 네. 공장장님이 출마를 부추긴 셈이 됐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결과적으로는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좀 보면은 말이죠. 우리 그 조택상 위원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은 뭘 자꾸 집어 던져요. 내가 갖고 있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아유, 난 이거 안 한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아,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던지는 거죠. 아니 글쎄. 안 근데 맞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되게 그걸 던지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왜 처음에 92년도에 노조위원장이 됐을 때도 재선거 하자로 하면 쉽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내가 진 기득권인데 뭐 던지고 다시 하자. 근데 결국 상당한 피해를 봤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또 2004년도에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도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물론 내 기득권을 유지해서 위원장 한두 번 더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과감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 안 한다.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참 시달림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죠. 예. 야, 이거 이대로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런 식으로 대접받아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 참 예, 생각도 안 했던. 15%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그 후보가 저는 이제 시의원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네. 구청장 자리가 시의원 나갈 사람은 있고 구청장 자리 나갈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에. 구청장에 훨씬 더 나가면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런가 보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구청장 나가지 뭐. 진짜 나갈 거냐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럼 내가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지 뭐하러 오냐. 네. 나간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 후보에 나가긴 했는데 동구로 나갔는데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전화번호를 딱 동구에 찾아보니까 6명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구에. 그때 살기는 어디 사셨더랬어요? 부평에서 살았는데 그 제가 이제 아파트를 2007년도에 이렇게 추첨해서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부금을 이렇게 중도금을 내다가 네. 나중에 이제 목에 차잖아요. 네, 네. 그 집을 팔고 이제 전세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돈 갖다 또 부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중도금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천에서 최고 싼 데가 어딘가 이제 찾아봤죠. 네. 그러니까 동구가 회사도 가깝고 네. 이제 전세를 여기도 얻고. 동구에 있는 집을 전세를 얻어서 언제 와서 부평 집에 6개월 이제 만에 네. 6개월 만에 후배에 나간 거죠. 그럼 동구에 출마하려고 집을 얻은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었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양반이 벌써 구청장 출마하려고 집을 동구로 이사 왔구나 이렇게 봤겠네요.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글쎄요. 네, 저는 아닌데 네. 그 합리적 의심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저를 옆에서 이제 후임무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 없어서 네.
우리 정년퇴직한 사람 한 분하고 저기 제가 데리고 있던 조직국장하고 네. 둘 데리고 선거운동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허허. 그래가지고 정말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난 이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러니까 실패한데 그래도 15%는 넘길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은 있었죠. 어디서 표가 온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런데 주민들이 만나서 저를 찍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안 찍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청이나 시 이런 데서 우리가 무슨 단체 막 활동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안 받았다는 거죠. 오히려 보통 잘 모르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표를 받은 거죠. 근데 그분들은 다 저를 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위원장님 생각할 때는 뭐 어떤 면이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우니까 뭐 동구가 근데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그 오래된 지역인데, 그렇죠. 거기서 정치인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을 많이 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서정화 의원 이런 사람들은 네네네. 뭐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했는데도 동구는 여전히 낙후된 도시였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뭐 제가 아는 것도 없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그때 그 마이크 잡고 뭐라고 했냐면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 맨날 뽑아놓고 후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뽑고 차라리 후회해라. 네. 네. 그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뽑고 후회를 네. 하는 게 낫지. 나 손가락 자른다고 하지 말고 네. 나를 찍고 그냥 그래 잘못된 놈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맙시다. 네. 그러니까 나를 미친다 싶고 나를 좀 선택해 보십시오. 뭐 네.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구호가 뭐냐면 못생긴 나무가 산산을 지킵니다. 아름다운 산을 지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당히 와닿는데요. 근데 그걸 못 쓰게 했어요. 사람들이 못 쓰겠는데 제가 끝까지 우겨갖고 그걸 썼어요. 구분나무 산산 지킨다. 네.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니까 너네 정치인들 훌륭한 사람들 엄청 많이 뽑아봤잖아. 근데 동구는 네. 이렇게 됐으니 나 같은 저 노동판에서 놀던 놈을 한번 뽑아봐. 그러면 묵묵하게 잘할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뭔가가 좀 이 인생이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작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의원도 거치고 구의원도 거치고 이러면서. 근데 막상 동구청장 나가봐야 잘 안 된다고. 동구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니까 민주 뭐 이런 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그렇죠. 보수적인 지역이죠. 네. 그런데다가 스펙이 없잖아요. 네. 뭐 좋은 대학 뭐 유학 갔다 오고 말이죠. 뭐 그냥 뭐 공직에 막 오래 뭐 여러 가지 근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도망가야죠. 뭐 네. 그런 얘기하면.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충남 태안 출신의 시골 무지랭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좋은 대학 나오신 것도 아니고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생활한 것이 다예요. 노조위원장은 좋다. 네, 부끄럽죠. 근데 그것도 뭐 본인이 스스로 그냥 탁 털어내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구청장을 한번 처음 도전한 거죠. 네. 선출직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되고 이제 제가 구청장들끼리 이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군수구청장 네, 협의회. 군수구청 협의회. 네. 그 브라질의 리오 무슨 협약이 있어. 뭐 환경 무슨 뭐 그렇죠. 선언이 있어. 꾸르지바라는 도시가 있죠. 네, 거기 갔었죠. 리오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원탁 우리나라 스탠드바 같은 데서 이렇게 여성 2명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어디 학교 나오셨는지 난 모르겠는데 서울 인사를 하자고 해서 시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네. 술을 한 잔 먹자고. 먼저 일어나서 수원의 모 시장입니다. 일어나더니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청와대 뭐 농업 무슨 수석을 역임하고 네. 무슨 사회 뭐 이렇게 해서 누군지 다 짐작이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원시장입니다.
그리고 짝짝짝짝 박수 치고 옆에 사람 나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몇 회를 패스하고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뭐 그래서 또 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뭐 저 행정고시 몇 회를 하고 가고 네. 뭔 네. 고시들이 이렇게 많아. 네. 연세대 뭐 서울대 하나다가 연세대 고려대 하나 네. 연세대 웬 연세대 이렇게 많아요. 아. 근데 제 차례가 왔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머리 정리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고 나는 화물연대를 졸업하고 노동자 실무고시를 합격하고 네. 지금 동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네. 짜증스럽게 하고 앉을 네. 때 속상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스스로 속상하더라고요. 아. 화물연대. 연대는 연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연대가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때 화물연대가 그때 유명했었어요. 아, 그 당시에 네, 화물 무슨 뭐가 예, 하여튼 예. 그때 있어갖고 순식간에 튀어나온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화물연대인데요. 그러니까 준비된 멘트가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뭔가를 말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리가 안 돼서. 통 연대다 보니까 나도 연대. 그래서 근데 화물연대다. 화물연대라고 이제 하고. 노동자 실무고시. 예. 그 말 되네요.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속상해갖고 이렇게 술 있는 걸 한 잔 완샷하고 네. 저 먼저 들어가서 호텔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네. 찾아왔어요. 누가? 수원시장이 어. 막 문을 두드려. 봤더니 빨리 나오라고. 네.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잘못했다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갔죠. 안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수원시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간 거죠. 네. 거기 있어 봐야 또 외국에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또 왕따로 있어도 또 그렇고 이럴 때 네. 빨리 가야지 뭐. 그래서 얼른 갔죠. 그래서 가갖고 근데 그날 그 이재명 지금 후보가 같이 있었어요. 아, 성남시장을 했었구나. 네. 그 당시에. 그 옆에 아. 제가 그 화물연대를 졸업하고 그 노동자 실무고시를 합격했다고 했는데 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 자리에 있던 시장님들이. 이재명 그때 시장만 알아듣고 이렇게 탁 쳐가면서 옆에 사람 쳐가면서 야 니네 학교에 화물 무슨 뭐 그런 과도 있냐 이제 옆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소리가 제가 상당히 가슴이 좀 뭐라고 아프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박차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은 연대에 화물 무슨 과가 있었나 이렇게 그거 물어본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한 예. 거군요. 연대에 무슨 뭐 화물 무슨 과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냐고 니네 학교에 뭐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묻더라니까요. 아하.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는데 네. 그 소리 듣고 막 나온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 이제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중앙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우리 모임에 가면 그 제가 이제 별명이 화물연대가 된 거죠. 아, 화물연대. 화물연대 졸업한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그 연대 모임도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네네. 거기도 저 참석했습니다. 명예 회원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저기 조택상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 맞아요. 우리 지금 위원장님 세대에 대학을 간 사람과 또는 수도권 뭐 이른바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 대학 언저리도 가본 적도 없거니와 또는 뭐 그럴 기회도 없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던 참 이렇게 자식들 보기도 명구스럽고 뭔가 사회적으로 아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은 좀 특이한 게 그걸 굉장히 솔직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이 극복을 해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아까 동구청장 되실 때 어떻게 그 표를 받았나 하는데 어쩌면은 그런 참 별거 아닌 사람들끼리 연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했던 것이 아닐까.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엔 뭐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네. 왜냐하면 그 이 인천시 내에서 아니면 구 내에서 그 막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새마을 단체, 뭐 바르게 협회, 무슨 뭐 여러 가지 단체 있는데 그렇죠. 그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표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전혀. 오히려. 예, 전혀 못 받았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그냥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대접받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네. 머릿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예, 어차피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정작 나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안 나타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께서 정치에 이렇게 들어서셔가지고 뭔가 나름 그 입지를 구축하는 거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청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좀 특별히 다르지 않다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대신에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김태초원하고도 한번 붙을 수 있는 이런 이 또 의외의 담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그 삶의 과정에 몸에 밴 게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해갖고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그래 손해 많이 받겠죠. 네, 그게 쓸데없이 괜히 그런 나 혼자만의 정의감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손해도 보는데. 노동자 출신으로 아마 그러니까 정말 진짜 노동자 출신으로 이렇게 선출직 기관장이 된 거는 당시로서는 우리 학출들 빼놓고는 그러니까요. 없죠. 되게 뭐 노동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학출들, 예. 학교를 대학 정상적으로 나오거나 예. 학교 다니다 운동하다가 잘려가지고 현장 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제 노동자 출신으로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인천시의 부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발탁이 되신 거예요? 글쎄 뭐 우리 박남춘 부시장 뭐 하자고 나 좀 시켜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글쎄 뭐 여러분이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어쨌든 뭐 저를 선발해 준 거 사실 뭐 저도 그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박남춘 시장님은 공무원으로서 고시를 합격해갖고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똑같네요. 네, 근데 고대를 나오시고 청와대 수석을 하시고 근데 고시를 합격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박남춘 시장 머릿속에는 이제 진짜 두꺼운 책이 꽉 열어보면 그렇게 있을 거고 네. 제 머릿속에는 하얀 공책이 있는 거죠. 그 이제 하얀 공책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표현인데요. 그럼 그 두꺼운 책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답만 빼서 네. 알려주면 제가 공책에 적으면 굳이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네.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책에서 그거 다 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답을 써줬으니까 그게 정확히 맞았죠. 채워지지 않은 공책이 내 머릿속에는 있다. 한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백과사전이 들어있으면요 비집고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복잡하잖아요. 네. 나는 네 얘기를 들어서 정답을 쓸 수 있는 빈 공책이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어디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얘기세요? 아니면은 그런 건 모르고요. 이제 부시장이 선발돼서 네. 거기 그러니까 인사 간담회 형식으로 의원들한테 네.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도 어느 의원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네. 거기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부시장이 됐냐? 아니 앞으로 어떻게 네. 그 행정 업무를 당신이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의 뜻에 네. 따라서 이렇게 내가 하는데 두꺼운 책이 있고 나는 하얀 공책이니까 즉흥적으로 굳이 내가 알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냐? 세칸이 네. 시장님이 지침 주면 하얀 공책에 주면 그게 정답이니까 나 오로지 네. 그것만 보고 난 가면 된다. 아하. 그러니까 나 간단하죠. 네. 제가 뭐 어디 가서 모르는 거 배우려고 이렇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지혜나 철학은요 짧은 말 속에 다 담아 있어요.
아주 그게 어떻게 답변 겁니다.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있지 않고서는 얼떨결에 그런 그 촌철살인의 답변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정치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입장이시죠. 네, 예. 어떠세요? 이 정치를 하시게 되면은 나는 앞으로 국회를 간다거나 내가 정치를 하는 목표 어떤 데 두고 있습니까? 쉬운 것 같아면서 답하기 되게 어렵네요. 목표는 그 제가 꾸어왔던 그 뭐 큰 꿈은 아니지만 작은 꿈은 사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런 건 좀 많이 사라졌고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죠. 제가 해보니 네. 또 내가 못하면 좀 누굴 기대 갖고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풀어가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은 좀 무너졌고요. 그 단지 지금까지 이제 나머지 지금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꺼진 희망이지만 저 뭐 이재명 그 국회의원 후보가 이번에 당 대표 나오고 하면서 같이 좀 미랄이라도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내 꿈은 사실은 많이 무너졌다. 네. 그래서 큰 나의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의 목표의 그 관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이 나라 진보적 가치를 이루는데 미랄이 좀 되겠다. 그렇죠. 이제 진보라기도 저는 뭐 이렇게 노동자 생활을 해서 다 남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내가 합리적 측면을 많이 갖고 있어갖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보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서. 근데 그냥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내가 진짜 진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렇게 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아무리 그 정치라는 게 상대방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거고 내가 하는 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왕이면 내가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맞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화롭게 하는 게 정치인데 네. 그 무조건 상대방 하는 건 다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우선 공격부터 하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거 잘못됐다. 전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조택상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짜 진보적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체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너무 싸움땅인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거나 보수라고 지칭되는 분들을 무조건 틀렸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전 정말 싫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구나.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다 우리 권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름이 다르실 때 서로 다른데 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내 말이 맞다게 해갖고 싸울 것까지 뭐 있어요. 같이 맞춰서 중간을 찾아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노동운동 현장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막 다투고 이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이란 말이죠. 진짜 노동자 출신의. 그 지금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뭐 문제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노동 이렇게 큰 기업체 노동자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 때는 그렇죠. 나 때는 이랬는데 네. 지금 이제 변화 과정 지금과 비교해서 정치적 문제 이 회사의 오너들한테 이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정작 그 회사가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싸움이 더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알려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노사 관계에서 들어주고 싶은 것도 이게 사회 경제, 이게 사회 정치적 문제 때문에 못 해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를 네.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노동운용당 할 때 나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실무 경험에서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이 먹어줄까요?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조금 저 분쟁도 없고 조금 더 이득을 더 볼 수도 있었다. 예.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득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나와 똑같이 실제 노동자들이 또 이 사회 전체에 수 있었다.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몰랐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노동은 내가 노력의 가치다. 네. 내 주장만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요구한 건 투쟁의 목이다. 옳죠. 뭐 이렇게 이래야 명예롭게 받은 거다. 투쟁 없는 저기 우리 저건 없다. 네. 투쟁을 반드시 해서 정의롭게 돈을 받아서 우리 노동자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생각엔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하고 도식적인 그런 천편일률적인 일은 없다. 이제 임시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대중 앞에서 이제 선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선동을 때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경도되죠. 거기에 그냥 쏠려가죠. 쏠려가요. 혹은 내가 또 일부러 더 그렇게 또 앞장을 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업이 돼 갖고 막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좀 합리적 측면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 노동자들한테 오해받을까봐 되려 더 반증법을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른바 이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 뭐야 양반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데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 한 번도 그 제가 입장을 바꿔서 그래 맞다 그러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과정에서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 하죠. 지금 내가 이제 그렇게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부터 내가 해봐야 뭐 노동운동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와서 해온 과정이 증명해 준 거니까 네. 그걸로 답은 됐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인천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한 세상을 살아왔어요. 이제 환갑진갑 다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또 노조위원장, 노동자로서 여러 삶들을 겪어냈습니다. 우리 인천이란 지역이 조택상이란 인간에게 어떤 지역인가요? 지금의 모습을 살 수 있게 해준 아주 고향이죠. 네. 좋은 고향 인천이 이제 그런 고향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 여기에 제가 조금이나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뭔가 그래도 나의 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빨리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예. 뭐든지 그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해도 뭐 대리만족이라는 건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나부터잖아요, 모든 게.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어요.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인생 살아온 과정들이 보면은 네. 그렇듯이 네. 저는 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치도 좀 하는 게 맞다. 네. 지금 제가 하는 건 그 뭐 여러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분들이 뭐 대안이 된다라면 뭐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뭐 나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그 제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감 있게 정치권에 전달되는 그런 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제 제가 나머지는 에너지를 그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앞으로. 인천이 이제 앞으로 영종이나 네. 뭐 이쪽은 아주 눈부신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영종 쪽이 영종 쪽. 제 생각에는 영종이 아주 기회의 땅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르죠. 뭐 지금 뭐 우리 의정부
새로운 시장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체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종이 기회의 땅이라고는 다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되면서 동구, 중구 이런 데를 뭐 재물포구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마 그쪽 동네가 아마 지역구시고 정치적 기반이실 텐데. 제가 이제 동구청장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참 합리적 아니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아주 그래요? 합리적이다. 그 중구 내륙과 동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외세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먹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침범했던 곳이 중구 내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물 양식도 뭐 중국풍, 그렇죠. 뭐 서양식, 뭐 다 개항장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동구는 순수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 당시에 다 노동을 했을 거니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제 아마 현찮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동네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을 두고 살았으니까 그쪽 재물포구로 이렇게 만든다면 왜 거기 재물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아웃 쪽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발전된다라면 그 상당히 명칭도 괜찮다고 명칭도 이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재물포역이 저기 미추홀구에 있어갖고 영 그게 마음에 안 걸려요. 저 국철 1호선. 예. 그게 이름이 재물포역이던데 그게 현재 미추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제 생각엔 걸리는 게 있고. 그 재물포역 이름을 바꿀까요? 그러면? 글쎄 그게 좀 바꿔지고 재물포구라고 하면 좋을 듯해요. 그게 하나의 대안이다. 인천이라는 도시가요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뭔가 정치적으로 역량이 과연 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떠세요? 그래도 여기 인천에서 뭐 우리 송영길 의원, 홍영표 의원, 박남춘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참 의상은 인천의 정치적 의상은 좀 높여놓은 분들 아닌가요? 대부분 다 민주당 출신들만 그러나요? 제가 우리 유정복 시장도 역시 그 뭐 행안부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뭐 그런 분들이 그 인천의 의상은 많이 높였는데 글쎄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기 우리 조택상 위원장께서 좀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런 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몸에 밴 습성에 살아온 과정이 있어서 그런 일은 아니고 좀 우리 좀 내 눈높이에서 밑에 이런 분들을 위한 일이라면 뭐 그런 건 내가 뭐 기회해 보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멋지게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그는 제가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안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식 많은 사람은 많은데요. 빈 노트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택상 위원장께서 살아온 인천의 내력 볼 때 서민들이 살기에 인천이 어떤 도시였다고 좋은 생각하세요? 것 같아요. 인천이 서민들이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이다. 제가 현대제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인천제철이지만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인천제철, I&I 스틸, 현대제철. 근데 당진의 한보철강에 인천 현대제철에서 인수해서 이렇게 큰 철강 제철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은 그때 제가 당진 그쪽으로 가는 걸 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청라 이쪽에 우리 철강회사가 제철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때 이제 안상수 시장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제가 뭐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만 그때 그런 게 제철회사가 청라에 만들어졌다라면 많은 일자리하고 상당히 좀 그러니까 충남 당진에 있는 그걸 청라 쪽에서 아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때 그냥 허울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요 정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안상수 시장님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여기 근데 이미 기희 당진의 한보철강이 엄청난 투자를 해놨었더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수할 데가 없었는데요. 원래 현대제철이라는 곳은 저기 청도로 중국에다 일괄제철소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땐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 땅도 임대를 이미 받아놓고 직원들까지도 그 인사이동을 중국으로 파견을 다 했었습니다. 인사이동까지. 그래놓고 당진공장에 갑자기 유턴해 가면 당진공장을 인수하게 돼서 그게 숲으로 들어가서 아마 현재도 돈도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중국에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일남 일녀입니다. 일남 일녀. 예. 이 후대들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인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쪽에 좀 이 젊은이들이 있으려고 하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 많은 인천. 네, 일자리 예전에는 인천이 일자리가 엄청 저희가 젊었을 땐 아무 쪽이나 가도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 보면 다 지방으로 공장들이 이전돼 갖고 네. 일자리가 그렇게 인천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조보다는 이제 저 새로운 미래로 가는 그런 첨단 산업들이 많이 인천에 유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봐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유치를 못해서 옆에 주변에 이제 그렇게 지식이라든가 이 지혜를 가진 그런 분들하고 저 뜻을 맞춰서 도움이 되도록 저도 노력해봐야죠. 네. 자, 빈노트. 너의 빈노트. 우리 어쩌면 이게 화물연대보다도 빈노트가 더 공감이 확 오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인천 라떼는 말이야. 오늘 이 시간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나눈 대화 듣고 계셨습니다. 자,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우리의 공동체는 결국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흔적입니다. 우리들이 남긴 유산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인천이라는 도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인천이라는 우리 삶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라떼는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천인들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천인들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매주 토요일 경인방송 IFM 저녁 7시 시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조택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두서없이 얘기해서 뭐 이렇게 이걸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나간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무슨 얘기 좋은 얘기를 못해서 제가 잘 편집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